네, 수요일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산업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볼 텐데요. 함께 해주실 분은 SK증권의 남인식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연구원님과 또 함께 또 저희가 이 산업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주제가 나오게 될지 주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입니다. 인더스트리 클럽, 인공지능 성장에 전력 수요가 크게 폭발하고 있는데 이 전력기기가 굴려온 눈덩이, 이 전력기기에 대해서 저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이런데요. 사실 오늘장 조금 분위기가 안 좋기는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동안 너무 올라와가지고 오늘장 뭐 밀리는 거는 결국에 뭐 조정 정도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펀더멘털한 이슈는 없습니다. 네. 대신에 수급 측면에서 그동안 조금 많이 상승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MSCI 편입 이슈가 있었었죠. HD 현대일렉트릭이 MSCI 편입될 거다라고 하면서 수급이 단기간에 몰렸다 보니까 지금 조금 조정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분위기는 좀 어떨지, 약간의 수정을 거치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에 이제 꺾이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아질지 저희가 오늘 산업에 대한 분석을 냉철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좀 흐름부터 짚어볼게요. 사실 전력 수요, 굉장히 인공지능 시대에서 연결고리가 부각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전력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두 갈식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섹터를 사실 보면은 머스크의 입을 주목을 하면은 돈을 잘 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었죠.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 네. 미국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보다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7월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미국 유틸리티 회사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가지고 네. 유틸리티 회사들한테 경고를 던졌어요. 당신네들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앞으로 미국의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건데 전혀 발전소도 건설할 생각도 없고 송배전망도 건설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경고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작년 하반기 때부터 미국의 전력 수요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되기 시작했어요. 네. 단순히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그리고 가장 중요한 리쇼어링 이슈 때문에 미국의 전력 소비량이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전력 수요가 플랫했었습니다. 증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동북아시아 3국이 공장 역할을 했었거든요. 대만, 중국, 한국이 미국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장 역할을 해줬잖아요. 근데 리쇼어링이 되고 거기에 인공지능까지 붙으면서 전력 소비량이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돌아가면은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실제로 전력 수요가 많이 올라가는 게 데이터 센터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 전반적인 뭐 기후나 이런 상황까지도 봤을 때 멕시코라든지 중국 쪽에서도 전력 수급이 좀 비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앞으로는 지금 어떻게 될지 송배 전망이 충분하게 건설이 되지 못한 건가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게 발전기가 부족한지 송배 전망이 부족한지 이제 파악하기가 사실은 어렵는데 제가 네. 볼 때는 사실은 두 개 다 부족하다라고 볼 둘 수 다요?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배 전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력망 대기열이 5년 가까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게 뭐 약간 말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놀이공원 생각하시면 돼요. 놀이공원 줄이 계속해서 길어져 가지고 뭐 롤러코스터 한번 타는데 5년 걸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망 대기열이라는 게 발전 사업자가 발전 사업을 하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발전소 건설하는데 송배 전망 용량이 충분한가요? 해야 되는데 그 검토 기간이 지금 5년이 걸리고 있어요. 아, 네. 왜냐? 지금 태양광 풍력 발전소 급격하게 많이 짓다 보니까 이 검토하는 인원들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5년 동안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송배전 용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대기열이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줄여서 전기본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예요. 한국의 앞으로 15년 동안의 전력 수요와
에너지 믹스 공급 어떻게 가지고 갈지 발표를 하는 건데 눈여겨보아야 될 게 전력 수요 전망치가 상향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네. 근데 이게 한국의 GDP가 갑자기 성장해서 그렇다?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하고 있는데 그쵸.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잡고 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올라간다. 세 번째, 각 산업에서 전기화가 된다. 저희 집만 생각하더라도 가스레인지 쓰는 거 인덕션으로 바꾸고 네. 하잖아요. 그런 전기화 수요 때문에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11차가 있으면은 그전 10차가 있는데 전력 수요 전망치가 1.4% 성장률에서 네. 1.8%로 올라가게 됐어요. 물론 성장률이 1.8%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기울기를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미국은 송배 전망이 부족하다. 한국은 발전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좀 전력 수요가 부족하다 이렇게 묶어서 보셨을 것 같은데 국내랑 또 미국 상황이 약간 다르다는 점을 함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살짝 좀 이야기를 빠져서 데이터 센터가 좀 많이 이렇게 지어지게 되고 결국 데이터 센터에서 최근에 부각되는 쪽이 열 관리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기업들도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공조 관련 기업들과도 또 이렇게 커넥션이 생기는 것 같은데 네. 열 관리도 역시나 전력 수요에서 중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제 파이 그래프가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을 얼마나 사용하냐, 이 파이 그래프이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100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40%는 서버에서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칩에서 연산하는 데 쓰이는 거죠. 우리가 엔비디아에서 칩을 받아가지고 서버 돌리고 연산을 하는데 40%를 쓰고 놀랍게도 열 관리 시스템에 또 그만큼 써요. 네. 40%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에어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를 보면 이제 팬이 돌아가잖아요. 가정용 컴퓨터를 보면은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팬으로 열기를 뽑아낸 다음에 에어컨을 통해 가지고 공기 순환을 시킵니다. 이거를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은 항온 항습 장치다 또는 열 관리 시스템이다. HVAC다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어컨 전기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결국에는 칩이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죠. 호퍼 제품에서 블랙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러면서 이 최대 퍼포먼스, 칩의 연산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열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네. 자동차도 과열되면은 폭발하잖아요. 그렇죠. 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성능을 내려면은 열을 끝까지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여기서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 관리 시스템에서.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액체 냉각 또는 액침 냉각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기존에는 공냉식, 에어컨으로 했는데 한계가 있다. 호퍼 제품만 하더라도 공냉식으로 최대 퍼포먼스가 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블랙웰로 넘어가면은 네. 안 됩니다. 액체 냉각이 받쳐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거에서 왼쪽이 이제 액체 냉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영어로는 리퀴드 쿨링인데 이게 뭐냐면 칩 위에다가 방열판을 달고 방열판을 냉각수가 이제 순환하는 거예요. 라지에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리퀴드 쿨링이고 또 다른 한 축에서 주목받는 게 이머전 쿨링, 액침 냉각이라는 건데 네. 이거는 냉각수에다가 서버를 그냥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게 조금 더 가시성이 높냐라고 네. 하면은 저는 왼쪽 리퀴드 쿨링이 훨씬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액침 냉각을 하기에는 저게 무거워요. 기존 그렇군요. 데이터 센터 에다가 액침 냉각을 설치를 하면은 무너지게 됩니다. 혹시 학교 전산실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고등학교 때 한번 몰래 네. 컴퓨터 선생님이랑 같이 들어갔었는데 아래가 퉁퉁 울리더라고요. 아, 네. 왜냐하면은 공냉식으로 하면은 공기 순환을 시켜야 되니까 아래가 뚫려 있거든요. 근데 저 액침 냉각을 하게 되면은 기존 레거시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는 하중을 버티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바라보는 방식도 왼쪽 리퀴드 쿨링 또는 한국어로는 이제 액체 냉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리포트 SK
증권 인덱스 리포트에도 있었던 것처럼 해외 기업들, 뭐 버티볼딩스,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뭐 델 테크놀로지스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써놨는데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액체 냉각과 액침 냉각의 차이점도 또 알려주셨네요. 전력 수요량에서 이 열 관리가 또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이쪽에 대한 기술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전력기기 워낙 관심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그만큼을 반영해 준 것 같은데 현재 업황과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현 시점에서 보신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산업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저는 여전히 여름 확장기에 있다라고 네. 생각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으면 지금 여름인데 여름의 특징이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주잔고도 성장하고 매출액도 성장하고 영업이익률도 개선되는 단계가 여름입니다. 네. 근데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변압기 업체들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보면은 그대로 이런 정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이클, 물론 오늘 주가가 약간 큰 폭으로 조정받고 있기는 한데 사이클 측면에서는 여전히 확장기에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여쭤보시는 게 그럼 가을은 언제 오냐? 언제쯤 피크아웃 하냐라고 하는데 제가 뭐 예언하는 건 아니지만 뭐 2028년 뭐 30년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데 네. 다르게 표현하면은 업계 선행 지표를 봤었을 때는 여전히 사이클 확장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가 유틸리티 회사의 캐펙스입니다. 네. 지금 한국의 변압기를 사가는 주요 주체가 미국의 유틸리티 회사입니다. 그들의 캐펙스 결국에 돈 주머니를 보면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행 지표를 봤을 때는 여전히 사이클은 확장기고 걱정하실 필요는 많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이클이 여전히 확장기에 있다라면서 또 이런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주가가 또 어느 정도 사이클을 반영해주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전력기기나 전력업종 관련해서 이 주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럼 현재는 이 여름까지의 여름 정도의 이런 확장기에 있다는 점을 충분하게 반영한 상태라고 보실까요? 물론 종목마다 약간 다르기는 한데 일부 대형 종목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 대비해서 약간은 조금 과열된 것들이 목격이 네.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물론 뒤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전력기기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종목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커버하고 있는 일진전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담되다 보니까 대형 종목들에서 수급이 이탈될 걸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 사실 네. 지금도 이탈되고 있고요. 그것들이 다른 섹터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사이클이 확장기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조금 더 작은 종목인 일진전기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일진전기가 조금 가벼우니까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일진전기가 내년에 캐펙스 증설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공장 증설하고 있고 24년 12월에 공장 증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럼 25년에 매출액 영업이 바로 한번 레벨업이 되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수급적인 측면, 펀더멘털적인 측면 이런 걸로 봤었을 때 일진전기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토픽 종목까지 먼저 이제 미리 보기로 들어버렸는데 일진전기를 또 알려주시네요. 수급적인 우위에도 있고 캐펙스 증설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전력기기 쪽이 워낙 또 복잡하게 대형 변압기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전선 관련 종목들도 있어서요. 일진전기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네, 일진전기는 매출액으로 말씀드리면 70%가 전선. 전선이요. 네. 30%는 전력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 같은 경우에는 초고압 전선부터 그냥 나동선, 그냥 구리선을 가공한 나동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와 차단기를 만들고 있고 고압 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어 그룹으로 보시면은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변전소에 들어가는 대형 변압기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또 구리 가격이랑도 많이 연동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이제 구리 가격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원자재까지는 아직 안 보고 있어가지고 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참고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원래 구리 가격이라는 게 중국의 수요 그리고 칠레 공급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중국의 경기가 사실 좋지 않은데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이런 데이터 센터 쪽에 들어가는 구리 때문에 지금 수요가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라고 그냥 간단하게만 뭐 추측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구리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전력기기와 관련돼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약간 또 신재생 에너지 쪽도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뭐 금리라든지 인플레이션 이런 시대 속에서 풍력 발전과 관련돼서도 그렇게 좀 좋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풍력 관련해서는 다른 에너지 섹터 관련해서는 어떤 전망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풍력, 뭐 태양광, 연료전지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풍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조금 다운 사이클에 계속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뭐 금리 인상 이슈가 있겠죠. 요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들 아실 테니까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풍력 발전소의 IRR 수익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딜레이가 되고 있고 드랍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급망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부분이 공급망 이슈인데 네.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대형화가 추세였어요. 풍력 발전소의 발전기를 키우면서 발전 단가를 떨어뜨린다. 그러면서 다른 발전소 대비해서 경쟁력을 가진다. 이게 산업의 커다란 스토리였거든요. 근데 블레이드가 풍력 발전소의 날개가 커지다가 이제 더 이상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커지면은 이거를 운송할 만한 트레일러도 필요하고 선박도 필요한데 이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작년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엔지니어링, 기계공학적인 이슈들이 사실 단기간에 해결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풍력 기자재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고객사가 풍력 터빈 업체들인데 그럼 터빈 업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국의 고객사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봐야 되는데 24년 경영 목표가 내실 다지기입니다. 매출액 성장률, 수주 잔고를 키우기보다는 돈 안 되는 거 안 하겠다. 네. 우리가 여러 가지 풍력 발전 모델, 지역별로 다변화를 했는데 그거 축소하고 공급망을 축소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국의 풍력 기자재 업체들한테는 많이 안 좋은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풍력에 대해서 다시 좋게 생각할 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금리가 인하돼야 되는 게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풍력 터빈 업체들의 수익성,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많이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풍력은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에너지 시대 속에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력기기 위주로 체크를 해드렸고요. 토픽 종목은 일진전기였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이야기까지 함께 들려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SK증권의 남인식 연구원님과 함께 인더스트리 클럽 씨가 함께 진행했습니다.